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결혼 8년차 여자입니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젊은 시어머니, 시누이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우리 누나, 우리 엄마 하는 남편 덕에 고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다 받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는 아이들이 잠들면 혼자 보고 싶었던 영화 보는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남편도 은근히 가부장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하고 나이 어린 사람은 연장자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든 이해해야 하고 맞벌이도 육아도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고 신혼 때에도 크게 못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하시고 형제 중 둘째였던 시아버지는 큰 집으로 명절을 새러 가고 저도 거기에 일하러 가는 게 당연시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도 매년 갔다며 가서 일해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이후 첫 명절이 되었고 저희는 큰 집에 갔습니다. 군대 간 이후로는 처음이라며 얼마 만에 보는 거냐는 어른들의 말씀에 어이가 없었지만 큰 집 어른들은 좋으신 분들이어서 딱히 불만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쯤 다른 분과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시댁은 시어머니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큰 집에 들렀다가 명절 오후면 시어머니께 들렀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친정이 있었지만 출가 외인이 어디 친정을 갈 생각을 하냐며 친정에는 발길을 줄여라 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을 찾았고 남편은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나마 손은 커서 100만 원씩은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부모 나만 효도하면 그만이니까 넘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알고는 펄펄 뛰었지만 남편이 그럼 용돈 드리는 대신에 처가집에 가겠다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돈 주는 것도 안 된다면 남편을 설득하지만 남편도 이건 굽히지 않고 매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동거남이 시아버지 행세하며 며느리 하면서 허구한 날술 마시고 술 권하고 자기 기분 따라 별것도 아닌 걸로 훈계까지 하고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시아버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시어머니 동거남에게 아빠 하는데 정말이지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손이 시누이니 형님 하며 깍듯이 모셔야 하고 어른들하고 자기는 같은 대우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아직도 어른이 못 되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욕하고 비속어 섞어서 말하고 중고등학생들처럼 행동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전형적인 옛날 시골 할매 스타일이에요. 제가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회음부 꿰매고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병문안 와서는 저보고 바닥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손윗 사람이니 침대에 앉을 테니 저는 바닥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아예 앉지도 못해서 옆으로 팔 괴고 누워서 남편이 떠먹여주는 밥만 받아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당연히 회음부 방석도 없었던지라 너무 아파 인상을 찌푸리니 표정이 왜 그러냐며 어른 앞에서 불편하고 티내냐면서 둘이 한참이나 연설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결국 덧나서 한참을 고생했어요. 아이 100일 지나고 난 뒤로는 일주일 중 절반은 시댁에 가 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된 올해까지도요. 저는 친정 엄마 속상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 꼴통 시누이가 작년 초 결혼을 했습니다. 술 먹으면 쌍욕은 기본이고 주변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지 멋대로 살아서 시집도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칼을 떼서 외모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덕에 불쌍한 피해자만 하나 생긴 거죠. 시어머니는 어쨌거나 자식 둘 다 보냈으니 신이 나셨더라고요. 작년 추석 큰집 갔다가 아침에 제사 드리고 어머니 집 넘어와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누이한테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내내 연락이 안 되다가 저녁이 늦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제사도 많은데 며느리가 자기 하나뿐이라 명절 지날 때까지 친척들이 많이 오셔서 못 온다는 얘기였죠. 시어머니는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안 보내냐며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웃음이 새어나와서 몰래 방으로 들어와서 숨죽여 웃었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추석이 다 지나도록 오지 못했고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전긍긍 미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자기 딸 고생한다며 힘들어서 어떡하냐고요. 그 모양새가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저도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여자는 출가회인이라면서요. 형님도 자연스럽게 발길 줄이는 거 아닐까요? 그 집에서도 자기 자식 귀한 만큼 며느리 대접해 주시겠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열받는데 맞는 말이라 뭐라고 말은 못하시고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중간에서 남편도 불편했는지 얼른 일어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시어니께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시댁에 자주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꿈만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몇 번 방문하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가 시댁에 와 있길래 저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해줬습니다. 출가회인이 발길 줄여야지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거기서 부지런히 배우셔야지 여기 있으면 되겠냐고요. 시누이는 열받은 모양이었지만 다 자기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들인지라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남편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누나 편을 들더라고요. 누나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모소게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모소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출가회의는 친정 발길 끊는 거라고 알려줬었는데 그거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만 엿먹이는 게 니네 집 신조는 아닐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니면 니들 맘대로 해라 대신에 나 다음 명절 때부터 안 올 거니까 알아서 명절 챙기라고 질러버렸습니다. 님 편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제 말꼬리를 잡길래 그러면 앞으로 쭉 니네 집에서 니 가족들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그런 뜻 아니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공격스럽게 변한 제 모습에 당황스러웠는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둘째 출산할 때까지도 병원에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남편을 통해서 시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병문안 아닌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누이 방으로 가니 화장실에 있는지 침대가 때마침 비어있길래 침대에 들어누웠습니다. 저보고 뭐하냐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다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냐? 너도 나한테 똑같이 했다. 더 심하게도 안 하고 똑같이만 할 거니까 쫄지 말라고요. 여름 봤는데 힘들어서 싸울 기운도 없는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전화라고 받으라고 해서 받아보니 역시나 2년 전연 하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전화기 침대에 내려놓고 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한참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댁안 보고 사니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자기가 무심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도 참고 사는데 지쳐서 이혼까지도 생각했었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면서 아빠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 받을 스트레스 대해서 생각하니 제가 좀 더 참고 버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남편도 점점 태도를 바꿔가면서 잘하겠다고 하고 해서 차마 갈라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댁에 가서도 시댁 식구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할 말도 참지 않고 다 합니다. 제가 안 참고 덤비니까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당해내지 못하고 남편에게 네 마누라 미쳤냐며 왜 저러냐고 하는데 남편도 이제는 지쳐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랑 집으로 가버립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안 건들면 정상적으로 조용히 있다가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적당히 청소 정도는 해주곤 합니다. 무조건 착하게 시댁에 비굴하게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는 분들도 꼭 할 말은 하면서 참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살다가 병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